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생산성 향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출산 육아에 보탬이 되는 각종 현금성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임신, 출산과 초기 영아 보육 단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하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가 합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달 각각 200만 원에서 시작해 둘째 딸 250만 원, 세 번째 딸에는 300만 원으로 점차 지원을 늘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영아수당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살 이하 영아에게는 15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아수당으로 전환해 2022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우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 생활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건강 수명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80세 이후로까지 확대했고 건강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습니다.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노인 건강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건강 빅데이터를 동네 의원,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노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